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 문자를 보고 아득했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털고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당 지도부 측에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은 계속 당정분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 것이며, 그러네요.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 했다? 정무수석이 그러면 그걸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 없이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권한 겁니다. 그 사람 잘려야 돼요. 비대위 전환을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다음날 갑자기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로 가겠다고 또 해버려요. 무슨 심경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됐네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이 전 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가 끝나면 선거 때 있었던 일이야 다 해프닝이다. 대한민국의 만인지상이 되신 분이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고 라며 개탄했는데요. 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권선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체리 따봉 나오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은 계속 당정 분리를 얘기하시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실에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했다고 나오는 거다. 대통령의 의중 없이 그런 걸 했다면 그 사람들이 월권 행위라는 것이라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날 갑자기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던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 가겠다고 해버린 거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민주화 이후 사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장악해왔다며,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나 언행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형식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밖에 일을 처리 못하냐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정치인들의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고 수많은 보좌진과 비서관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라며,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요, 대통령이 파악할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라고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지점이 지금 이제 있는 거다. 지금 대통령의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캠페인을 할 때 선거 시절에 그때는 자 우선 정권이 들어서면은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들어설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100일에 대해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었고 분양받은 집에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열받을 것이라고 비유했는데요. 그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사람이 전면에 들어설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을까? 대통령 빼고 나면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라며 장제원, 이철규, 권선동 이름까지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수영, 김정재, 정진석 이름까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결국에는 이 정권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이 정치하겠구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 정권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겠구나에 대한 예측, 사람들이 그것을 불일치로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창당설이 도는 것에 대해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계속 지적하시지만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보통 당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창당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이야기한다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 나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당 이상에서 내가 지지율이 안 올라. 이런 논리적 구성을 믿는다면 나는 진짜 잘하는데 빚보려면 창당해야겠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흑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이긴 한데요. 대통령을 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모델 하우스랑 분양한 집이 얼마나 닮았는지가 관건이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사기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거죠.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윤석열의 대통령 만들기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입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사적 채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과 국정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을 함께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불법성이 명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닌 억지로 혐의를 찾기 위한 생떼를 국정조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인디언식 기우제이자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내지르기일 뿐입니다.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나무인, 인면수심의 생떼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기자회견을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안가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영배, 박안주 무소속 의원 등 17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이라며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피해 호소임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도단이자 광우병 사태 같은 허위선동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다며 사적 채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억지로 흠결을 찾기 위한 생떼를 국정조사라고 우기고 있다며 인디언식 기우제이자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내지르기라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가짜 뉴스를 꺼내들었는데요. 또 물타기의 물귀신 작전,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단 하나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는 가짜 뉴스를 끌고 와 전 정권을 또 저격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 정권은 탄핵이 유일한 답입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에는 교섭 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민주당 교섭단체 조승래 간사님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의사진행 반응하면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리력이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정해하고 정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참석 안 하려다 왔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번 의사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였고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소위원회 선정 명단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